전편에 이어 이번에는 혈의 생기를 받는 방법과 동기감흥, 장례문화, 그리고 발복의 과학적 해석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혈은 무엇이고 생기는 어떤 것인지 옛 고서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리오결 혈결에 나오는 혈에 관한 문장입니다. 시신을 안치하는 자리인 장구를 굳이 혈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명칭 이상의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의학에서 침을 놓거나 뜸을 뜰 때는 정확한 경혈을 찾아서 해야 효과가 있지 다른 곳에 놓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풍수지리에서도 생기가 발산하는 정확한 지점인 혈에 안장해야만 생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리오결 혈결 병원에 나오는 혈과 혈장에 관한 문장입니다. 혈장은 생기가 미치는 범위를 뜻합니다. 혈장은 제 아무리 커도 직경이 수십 미터를 넘지 않는 한정된 공간입니다. 풍수지리의 본질은 이 좁은 혈장 안에서 생기가 가장 정밀하게 발산하는 핵심 지점인 즉 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곽박의 장서에 나오는 생기에 관한 문장입니다. 인간은 생기를 품고 태어나며 죽은 후에도 유골이 생기 속에 안장돼야만 망자의 명복은 물론 자손의 복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옛 풍수의 근본 논리였습니다. 이상의 옛 문헌의 내용들을 참작하여 40년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풍수지리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일부에서 정립한 풍수지리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의 내용을 현대과학과 인문학적 관점에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혈은 지구 내부에서 생성된 생기를 계속 발산하는 중심 공간입니다. 혈장은 생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생기는 마치 대지의 에너지를 분출하는 간헐천의 모양과 같이 수직으로 발산하는데 혈장의 크기는 큰 것은 지름이 30m, 작은 것은 지름이 6 내지 9m에 이릅니다. 그리고 혈의 크기는 지름이 2.4m 정도 됩니다. 혈에서 받는 생기는 싸움의 질과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든든한 원동력이 됩니다. 물리적 관점에서 생기는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원자 수준에서 공명을 일으켜 세포의 에너지 상태를 고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생기를 흡수한 원자가 분자와 세포 시스템을 연쇄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일상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발복의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형태는 화장으로 변해도 정보의 최소 단위인 원자는 불멸하여 얽힘을 유지합니다. 이처럼 미시세계의 에너지가 거시세계의 생명현상으로 발현되는 메커즘은 현대과학의 최전선인 양자생물학의 탐구 영역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합니다. 양자생물학은 생명체 내의 대사 과정에서 양자가 여러 상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중첩, 시공간을 초월해 입자가 즉시 연결되는 양자의 얽힘, 그리고 에너지 장벽을 통과하는 양자 터널링 등의 미시적 원리들이 어떻게 거시적 생명활동을 지탱하고 작동시키는지를 규명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원자에서 태어나 다시 원자로 돌아가는 경이로운 순환 과정을 표시한 것입니다. 우주의 미시적인 알갱이인 원자가 어떻게 인간이라는 거대하고 복합적인 생명체를 만들고 다시 우주로 돌아갈까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사실 우주가 빅뱅과 벼룩 폭발을 통해 만들어낸 원자들의 조합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99%는 단 6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명체의 탄생입니다. 원자들은 무작위로 떠돌지 않고 전자를 공유하는 단단한 화학 결합을 통해 분자가 됩니다. 이 분자들이 모여 마침내 하나의 살아있는 세포를 이룹니다. 부모의 몸속에 있던 원자들의 집합체인 정자와 난자가 만나 단 하나의 수정란이 되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원자는 시공간을 넘어 깊은 얽힘의 상태로 진입합니다.
이 작은 세포 속 DNA라는 거대한 나선형 설계도에 따라 원자들은 역동적으로 분열하며 인간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아기가 태어나 어른이 되는 성장 과정은 쉽게 말해 외부의 원자를 내 몸속으로 끊임없이 가져와 쌓아올린 과정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과 고기, 채소 등은 모두 탄소와 수소, 산소, 질소 등으로 이루어진 원자 덩어리입니다. 세포들은 흡수한 원자들을 재조립하여 새로운 뼈와 근육, 피부를 만듭니다. 이러한 원자의 안정적 교체가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쉬는 숨을 통해 들어온 산소 원자는 세포 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땔감으로 쓰입니다. 노쇠하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완벽했던 생명 시스템도 서서히 지쳐갑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노화란 원자들 간의 결합력이 약해지고 세포 복제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며 질서가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생명체가 소멸한 후 원자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신체는 분해되고 최종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원자들입니다. 생명이 소멸하면 수분은 증발하고 살과 장기를 이루던 탄소와 수소, 질소는 가스가 되어 하늘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육신이 소멸한 뒤에도 칼슘과 인, 철 같은 단단한 금속과 광물 원자들은 유골의 형태로 대지에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원자는 생명체의 세포 역할을 할 때나 바위 속에 갇혀 있을 때나 성질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원자에게는 생명체였던 기억도 세포로서의 의무도 없습니다. 그저 잠시 주변 원자들과 손을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인연설 그리고 윤회 사상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란 원자들이 인연에 따라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과정이며 흩어진 나의 원자들은 또다시 대지의 생기가 되어 우주와 지구를 순환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풍수지리 개념 가운데 혈의 생기를 받아들이는 주체 그리고 받아들이는 방법과 동기 감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혈의 신비로운 생기를 받아들이는 주체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내가 살아생전 직접 혈의 생기를 몸으로 받아들이는 직접 감과 세상을 떠난 조상의 유골을 매개로 직계혈적 후손이 생기를 이어받는 간접 감흥이 그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 숨쉬며 생기를 직접 받아들이는 주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기를 받아들이는 주체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입니다. 많은 경험과 고승들의 증언에 따르면 생기가 분출되는 혈위에서 참선이나 공부를 하게 되면 집중력의 효과가 더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병실로도 적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인간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종교 건물에서 혈리에 불상이나 성상을 안치하는 것은 정반대의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성스러운 상징물들이 혈의 생기를 지속적으로 흡수하여 공간 전체에 거대한 긍정적 혈장을 형성하고 그곳을 찾는 대중에게 생기를 전달하는 원리입니다. 영을 설곡의 소나무처럼 혈에서 유독 거대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바로 이 생기 때문입니다. 설곡의 소나무는 일부 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손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조상의 묘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간접 감흥, 즉 동기 감흥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현대 양자역학은 이를 시공간을 초월해 즉각적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양자 얽힘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일상세계에서는 주변의 수많은 유해 자극과 노이즈로 인해 이 양자 연결이 흐려지는 결어긋남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조상의 유골이 외부의 모든 유해 자극으로부터 완벽히 격리된 명당자리, 즉
안정된 혈에 안장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유골의 온자들이 본래의 안정된 연결 상태를 회복하는 얽힘 재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에 모신 조상의 유골이 안테나가 되어 직계 혈족 후손에게 끊임없이 좋은 생기 신호를 보내는 동기 감흥의 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장례 문화는 어떠한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인류가 행해온 다양한 장례 문화 역시 결국 온자들의 여정입니다. 매장, 화장, 그리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상골이나 조장 등 모든 장례 방식은 본질적으로 우리 몸을 이루던 온자들을 대자연으로 환원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시신을 새들에게 보시하는 조장의 경우 육신을 구성하던 온자들이 즉시 다른 생명체의 살과 피로 흡수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내가 죽어 흩어진 온자가 인연을 따라 또 다른 생명을 일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는 삶과 죽음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온자의 형태를 바꾸어 지속된다는 불교의 윤회설, 인연설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자연장인 매장을 할 경우에 육신은 미생물과 흙의 힘을 빌려 온자 결합을 천천히 끊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견고한 무기물 광물 온자인 칼슘과 인, 철 등만이 유골의 형태로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만약 이 남은 유골이 완벽한 혈자리에 안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서 움직이며 간헐적으로 생기를 직접 받는 사람과 달리 혈에 안장된 유골은 24시간 내내 혈의 생기를 온전히 흡수합니다. 최상의 상태로 전개가 안정된 조상의 온자 양자 스핀이 정돈된 상태는 시공간을 넘어 직계 혈족 후손에게 순수한 생기 신호를 보냅니다. 고정된 유골이 혈의 생기를 24시간 받아들여 직계 혈족 후손에게 계속 보내기 때문에 풍수지리학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양택보다 조상을 모시는 음택의 발복 효력이 훨씬 더 지속적이고 강력하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광중은 애벽을 두르고 빈 공간은 모두 흙으로 채워야 합니다. 반면 화장은 섭씨 1000도에 가까운 고온에서 단 한두 시간 만에 온자의 결합을 강제로 해체하는 초고속 해방 과정입니다. 화장을 거쳐 골분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상고를 하게 되면 망자의 온자는 붙잡힘이 없이 즉시 대자연의 대순환으로 돌아갑니다. 불교적으로는 이대한 해기이지만 특정한 직계혈족 후손과의 풍수지리적 동기 감흥은 복잡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계혈족 후손의 발복과 조상의 명복을 동시에 취하고자 한다면 유골 온자의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화장을 한 후 골분은 흙과 함께 유골함에 넣거나 유골함을 진공 밀봉하여 혈이나 혈 속에 안치하며 부도를 만들어 혈 위에 놓는 방법을 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기물이라는 노이즈가 제거된 순수 무기물 안테나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온자의 양자 기억을 보존할 수 있는 격자 환경을 제공하여 혈이나 혈 속에 안치하면 매장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노이즈가 없는 순수한 동기 감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는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애식이 아니라 가문의 에너지 네트워크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과학적 관리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수지리의 목적인 발복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처럼 혈의 생기를 보존하고 동기 감흥의 신호를 정렬하는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발복입니다. 풍수지리가 말하는 발복은 단순히 개인의 부귀영화에 머물지 않습니다. 땅의 신성한 생기는 인간의 도덕적 실천과 꾸준한 노력을 만날 때 비로소 온전하게 변합니다. 나아가 이것이 한 개인과 가문을 넘어 국가와 세계를 번영하게 만드는 이대한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대한 생기의 도약,
그리고 발복은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다 더 나은 향상된 삶의 질과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발복은 생기만 가지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도덕적 실천인 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땅의 미세한 생기가 어떻게 거대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는지 과학의 눈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수학의 미적분으로 알아보는 풍수지리의 발복의 과정입니다. 우리 몸이 생기의 영향을 받아 발복하는 과정을 미분적 단계와 적분적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미분적 단계는 혈의 생기를 직접 받은 원자가 활성화되거나 간접적으로 안정된 조상의 유골 원자가 양자 얽힘을 통해 직계 혈족 후손의 세포에 주는 양자적인 미세 자극의 단계입니다. 즉 생기를 받아 활성화된 원자가 세포 하나 혹은 신경 전달 물질의 전자스핀 하나에 미치는 영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분 상태의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안정이 오랜 시간 쌓이는 과정이 바로 적분의 단계입니다. 인간의 몸은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매일 수억 번의 세포 분열을 합니다. 여기에 시간이라는 거대한 축이 더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미세한 양적 안정이 매 순간 수많은 세포에 누적되고 이것이 수개월, 수년 동안 쌓이면 거시 세계인 우리 몸에서 거대한 결과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것은 미시적 원자 수준의 안정이 직접 나에게 이루어지거나 간접적으로 양자 얽힘을 통해 직계혈족 후손의 생물학적 세포 기능의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안정된 미시적 원자들이 삶의 쾌적 속에 누적되어 거시적 인간의 신체적 변화와 정신적 변화라는 적분된 결과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변화가 일정한 인계점을 넘었을 때 인생의 항로가 완전히 바뀌는 나비효과, 즉 발복이 창발합니다. 이것은 안장에서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것을 식으로 표시한 정적뿐입니다. 혈의 생기만 받으면 발복한다는 무조건적 숙명론적 결정론이 아닙니다. 현대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지극히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이 부분은 자연과학과 환경과학 분야이며 땅의 생기와 미시적 안정은 발복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간 스스로의 도덕적 실천, 즉 덕을 쌓는 것과 노력이라는 충분조건이 결합해야만 비로소 발복의 이대한 기적이 완성됩니다. 이어서 발복을 완성하는 이 충분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우주의 원자에서 시작하여 다시 원자로 돌아가는 거대한 순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삶의 거질과 가치를 높이려면 내 몸 세포들의 성실함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원자와 세포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임무를 다해 육신을 지탱하듯 우리 역시 사회적 도덕적 실천과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내 세포는 도덕적 실천의 기준인 인의 설계도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온몸에 에너지를 뿜어내는 심장은 끝임없는 노력인 의의 동력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과 마음이 인류사회와 선한 공명을 이룰 때 진정한 풍수지리의 발복이 시작됩니다. 동양 철학의 정수인 주역에서 인과 의, 신 그리고 적선과 자강불식을 끊임없이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역 개사전 하 제1장에 나오는 이 구절은 현대과학과 환경과학 그리고 인문학의 삼축구조의 출발점입니다. 코스모스 즉 천지가 스스로 구현하는 가장 이대한 덕은 바로 만물을 살려내고 기르는 화육입니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생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가 만들어내는 화육의 동력, 즉 바이탈 포스입니다. 대자연이 인간에게 생명의 터전을 제공하는 인과관계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풍수지리는 가장 완벽한 환경과학입니다. 주역은 자연의 법칙에서 멈추지 않고 그 터전 위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문학적 확장으로 나아갑니다. 좋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어짐이라는 운영 원칙이요,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은 자연이 준 풍요로 얻어지는 재화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공정하게 다스려 정의를 세우는 최적화 루틴이 바로 의료움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천지의 덕인 생의 과정을 연구하고 환경과학을 통해 천지의 덕인 생을 이해하며 철학과 인문학을 통해 인간 사회의 인재의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현대 양자역학에서 관찰자의 시선에 따라 입자의 상태가 결정되듯 아무리 좋은 혈의생기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부정적이라면 파괴적 간섭 현상이 일어나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덕행은 단순한 도덕적 관념이 아닙니다. 땅의 생기와 상호작용하여 발복의 크기를 결정짓는 능동적 변수이자 발복을 완성하는 진정한 충분 조건입니다. 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풍수지리의 종착지는 결국 그 땅 위에 더 인간답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세우려는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결국 좋은 혈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물리적 선물이며 인간의 덕과 노력은 그 선물을 담아낼 그릇입니다. 노노의 말씀처럼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닙니다. 풍수지리는 막연한 요형이나 복을 구걸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대지의 에너지를 인간의 가치로 변환하는 우주적 메커니즘이자 자연의 생기를 인간에게 가장 이로운 상태로 맞추는 최적화 기술입니다. 최선의 환경을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도를 실천하는 가장 과학적인 태도, 자연과학과 철학, 그리고 풍수지리의 이대한 통합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풍수지리, 현대 과학으로의 첫걸음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